자, 정정함 1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주제가 다 쭉 정정함으로 똑같으니까 뭔가 취해야 될 액션 같은 것들은 좀 반복이 되면서 익숙해지면 좋겠다 뭐 그런 느낌이야. 일단 박스 안에 있는 식부터 해석을 해볼게. x의 1부터 x의 2까지. 근데 임의의 실수라는 표현이 중요한 것 같아. 어떻게 잡아도 항상 이 적분이 더 크대. 그게 무슨 말인지 볼 건데 정적분 안에 있는 식을 보면 왼쪽은 ft 빼기 fa인데 오른쪽은 f'A 괄호 t 빼기 a야. 뭐 눈치가 있으신 분은 fa를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이항 또는 어차피 좌변과 우변의 적분 범위가 똑같으니까 다 왼쪽으로 한쪽으로 몰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한 방에 관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ft 마이너스 하고 이렇게 한글로 해볼까? 괄호를 치면 남아있는 부분 다 괄호 치면 이거 뭐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치? x 이퀄 어디에서의 접선?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그렇게 해야만 할 거야 아마. x 이퀄 a에서의 접선. 그리고 그것을 dt 하라고 했는데 그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래. 근데 그렇게 해주는 a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이하 또는 3 이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생각을 해볼게. 일단은 안에 있는 거 조금 무시하고 모든 실수 해놓고 x1보다 x2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적분 방향은 정방향으로는 정해져 있는 거겠지. 그 방향으로 적분해가지고 항상 0 이상이 되라. 그러면 당연히 인테그랄 안에 있는 p-적분 함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음수인 부분이 생기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왜냐면 임의의 실수니까 단 1mm라도 밑에 잠겨 있으면 요렇게라도 얇게라도 잡아버리는 순간 음수가 될 테니까. 그럼 이 표현을 해석해보면 이게 무슨 말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까? 요 안에 있는 p적분 함수가 항상 어떠면 되지? 음수되면 안 된다며. 0보다 크거나 뭐 같아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4차함수에 대해서 x 이퀄 a에서의 접선을 그었더니 곡선이 항상 위쪽에 있다가 마이너스 1 이하랑 3 이상이다. 여기까지 읽어내면 얼추 이제부터는 미분 문제가 될 것 같아. 대충 그림을 그려보자. 4차함수가 이렇게 있어. 접선보다 곡선이 항상 위쪽에 있는 접선 어떤 게 있을까 하면 당연히 뭐 이렇게 그리면 당연히 위에 있지 뭐. 그런 접점을 점점 옮겨 가보면 무슨 일이 생길까? 근데 극소값까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당연히 요런 데서 그으면 안 될 것 같아. 요렇게 돌아나가면서의 경계 느껴지는 것 같네요. 뭐 하면 될까? 공통으로 접할 때겠다. 그러면 요 접점보다는 바깥에 빠져 있으면 당연히 접선이 아래쪽에 있을 거고 그럼 반대로 뭔가보다 크다 쪽의 이야기가 바로 이쪽 접선이겠다라고 알 수 있겠네. 그럼 그게 마이너스 1 이하랑 3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3 개체해주면 될 것 같네요. 자, f1은 15고 f'은 1이다는 아마 식을 찾으라는 것 같으니까 오케이. 4차 함수 식 세우러 갑시다. fx는 어떻게 식 세울까? 뭔진 모르겠지만 직선과의 위치관계로 식 세우는 거 같으면 좋을 것 같아. 접한다. 최고차항 1이니까 일단 어떤 인수 2개 가지고 x 플러스 1 2개 가지고 x 빼기 3도 2개 가질 거다. 누구와의 위치관계? 직선.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라고 쓸까? 뭐 ax 플러스 b라고 씁시다. 그러면 요거 2개만 해결하면 되겠네. f1은 15, f'의 1은 1이다. 오케이. 그러면 식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 뭐 대입이나 한번 해볼까요? f의 1은 하고 해볼게. 얼마냐 도와줘. 16 더하기 a 플러스 b. 그것이 뭐냐면 15. f'의 1. 아따 미분 귀찮은데. 자, 이 식에서의 f'의 1 어떻게 구할까? 똑똑한 사람은 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식에서의 f'의 1. 어머 어떻게? 가운데니까 f'의 마이너스 1? 아니 요거 가렸잖아. 그치? 0 되겠지. 머릿속으로 그래프의 개형을 생각하시면 마이너스 1하고 3에서 접하는 이쁜 w의 극대값을 구하라는 뜻이니까 여기는 0. 여기는 당연히 미분법으로 뭐다? a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게 얼마냐면 1이다. 오케이. a랑 b가 나오는 거 같네.
A는 1이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B는 마이너스의 2면 되니까 일단 F4 구해놓고 한마디만 더 첨언할게요. F4가 뭐냐면 대입하고 마무리할게. 현준이가 계산해줘. 요 앞에 대입하면 뭐 되나? 응? 집중 안 할 거면 집에 가줘. 25 플러스 뭐 뒤에 남산하든 뭐 부르든 아무튼 어떻게 불러보세요. 2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20에 7 요렇게 나올 것 같네요. F1이 15 이 얘기 한마디만 첨언을 해볼게요. 사실 주어진 정보들 F1은 15하고 F'의 1은 1이다를 잘 째려보면 이렇게 직접 대입하지 않고도 저 핑크색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면 당연히 F'의 1은 1이다 라고 주어진 거를 보면 마이너스 1하고 3에서 공통 접선이니까 당연히 이 핑크색과 미분계수가 같은 점이 이렇게 존재할 텐데 당연히 여기가 얘네들의 뭐라는 걸 알 수 있으니 중점이라는 건 알고 있으니 여기에 x좌표가 먼저 뭐임을 확인하면 1임을 확인하면 이 친구의 뭐 기울기들이 1이었구나 라고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F1은 15다. 얘를 어떻게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면 이 식을 봐봐. fx에서 l이라고만 쓸게요. l을 뺀 게 우리가 아까 미분 같은 거 빨리빨리 했지만 요 이쁜 4차함수다 맞자, 그지? 근데 요 친구는 어떻게 생겼냐면 당연히 호짜라짜짜짜짜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란 말이지. 그러면 요 1에서의 함수값은 얼마냐? 라고 구해보면 물론 대입해도 되지만 뭐 대입하는 거나 인수까지의 거리를 곱하는 거나 똑같을 거 아니냐? 지금 이게 원래라면 머릿속으로 이루어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요 높이가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지? 1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 여기서의 16이 저 그림에서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 면 요만큼의 간격이에요. 그쵸? 그치? 얘랑 얘의 위치 관계라는 건 한쪽으로 넘겨서 얘와 x축의 위치 관계와 같은 거니까. 그래서 요 간격이 16인데 F1 여기에 높이는 15래. 그럼 16만큼 줄어들어주면 되니까 여기에 좌표가 결국은 1, 뭐다?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게 머리로 돌아가면 기울기가 얼마고? 1이고 1, 마이너스 1을 지나야 되니까 이 부분의 직선의 방정식이 x-의 2구나 1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다는 거겠지. 물론 이렇게 해도 그냥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지만 요즘 아주 다항함수 잘 다룬다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 애들 중에도. 그지? 나도 할 줄은 알아. 근데 막상 나도 어제 우석이랑 같이 좀 문제 같이 풀어보면서 느낀 건데 오랜만에 그저께 이제 밤을 새고 이제 화요일날 통으로 또 풀타임 수업을 했어. 그리고 한 8시쯤 되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가지고 이제 우석이랑 같이 시간 재고 10문제 같이 풀어봤거든, 4점짜리. 뭐 이런 방금 내가 설명한 거 같은 테크닉 하나도 안 쓰게 되고 그냥 벅벅 미분하고 적분하고 뭐 전개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너네 시험장 가면 몸에 진짜 체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한 이렇게 뭔가 좀 팬시해 보이는 잡상인 같은 스킬들은 막상 안 쓰게 돼요. 들을 때 귀만 즐거우시면 됩니다. 자, 2번 가볼게요. 진짜 무의식 중에도 이런 테크닉을 쓰게 될 정도가 되려면 정말 많이 연습을 하긴 해야 되는 것 같아. 나조차도 피곤하면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A, B 쓰는 게 실수도 없고 좋잖아 라고 생각하는 판에 그치? 들어만 두세요. 자, 2번 볼게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이차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를 이거라고 하자 해놓고 g가 2개짜리 함수의 합인데요. 0부터 x까지 절대값 ft dt 그 다음에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절대값 ft dt 아이고 그냥 ft dt를 절대값 취한 거. 자, 일단 박스 넘어가기 전에 요 gx를 보자마자 조금 공부해야 될 내용이 있겠네. 뭐 이제는 여러 번 반복했으니까 알겠지만 요 녀석이요.
우리끼리 무슨 함수라고 읽기로 했죠? 이동거리 함수다라고 읽자라고 했었지. 자, 그러면 똑같은 뉘앙스로 가면 얘는 마지막에 절대값 붙인 거니까 그냥 절대값 붙였고 안에 있는 거는 우리끼리 요 맥락으로 갈 때는 변위 함수라고 부르지. 맞나? F라는 것을 속도라고 생각하면 받아들이기 편하다고. 속력의 적분. 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게 편한 게 뭐냐면 fx라는 녀석의 그래프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칩시다. 물론 0의 위치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 녀석의 그래프의 개형은 뭐였냐? 이게 도함수인 3차 함수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항상 뭐 하게끔 그리면 돼? 증가하게끔 그리면 돼. 그러니까 무조건 말아 올리면 됐던 거였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원래 꿀렁하는 부분이 슝 하고 올라가고 또 마저 이렇게 올라가면 됐었지. 이름 잠깐 붙여두고 갈게. 이거 HI라고 이름 붙이면 이 친구가 HX입니다. 물론 지금 0,0이 어딘지 모르니까 그건 좀 냅둡시다. 그 다음 얘는 3차 함수 그리고 절대값 붙이면 되는 거니까 천천히 이제 문제 마저 읽고 다시 돌아올게. 가조건 gx equal 0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7 이상 0 이하라고 범위로 나온대. 오케이, 생각해 봅시다. 이제 x축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대충 찍어가면서 이것저것 그림을 그려보자고. 일단요, 절대값을 붙이기 전인 i를 생각해 볼게. 그리고 나서 다 같이 절대값을 취해서 i의 절대값 이런 순서로 갈게요. 자, 그러면 원래 그냥 요거는 3차 함수지 뭐. 근데 둘 다 어디 컴마 어디를 지나지? 0,0을 지나. 그럼 0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져요. 뭔 말이냐면 첫 번째로 만약에 0이 이렇게 드르륵 두 개 중에 왼쪽에 있다고 치자. 그럼 요 0,0을 h도 지나고 누구도 지나는 거야? i도 지나는 거지. 그러면 어느 부분까지는 자, 그냥 부르기 편하게 알파베타 잠깐 극값의 위치 설정할게요. 알파베타라고 하면 어디까지는 그래프가 겹친다는 거예요? 알파까지는 겹쳐야 되겠지. 왜? 어차피 여기를 지날 건데 모양새는 똑같아야 되니까. 색깔 구분하자. 너 노란색이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렇게 겹친다라는 거고 이제 원래 3차 함수 그렸던 것처럼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빠져나가면 되겠지. 근데 지금은 0,0이 바로 여기 이런 느낌인 겁니다. 이제 걷다가 절대값을 붙여 이렇게 간다 이거지. 자, 그거는 너무 더러우니까 안 그리고 가조건 다시 생각해보면 절대값을 붙인 요 i의 절대값과 h를 더한 g가 0 되도록 하는 범위가 마치 1부터 0이래. 그러면 요 그림에서 노란색에다가 절대값을 붙여보세요. 그래도 살짝 그려볼게. 이렇게 절대값 붙이고 이쪽도 이렇게 갑니다. 초록색과 드르륵 노란색의 합이 0 되는 범위가 어디냐? 일단 요 동네에 있을 것 같네. 근데 문제네. 그럼 끝까지 다 반대일 거 아니야. 심지어 그 뒤로는 없겠구나. 그럼 이쪽이 이렇게 생겨버리니까 안 되겠네. 0의 위치를 요 알파보다 왼쪽에 잡은 게 패착인 것 같아. 그럼 바꾸자. 그러면 이 그림은 더러워지니까 그냥 다시 그릴게요. 빨리 그리면 되지. 쓱. 자, 0의 위치 어디로 바꿔볼래? 요 사이로 한번 갖고 와보지 뭐. 대충 요 정도가 제로라고 치고 그림을 그려봅시다. 그러면 i라는 녀석은 어느 부분이 겹치는 걸까? 똑같이 여기를 지나긴 해야 돼. 근데 3차 함수는 원래 여기서 뭐 해야 되지? 감소하는 모양새 해야 되지. 그러면서 여기를 지나야 되니까 노란색의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면 요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모양새가 똑같게 그려지겠지. 그리고 여기가 0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x축은 이런 식으로 잡힌다. 자, 이제 요 노란색 i에다가 절대값을 붙이자 하면 절대값까지 붙이면 요렇게 이쪽은 노란색 그대로 양수네요, 원래 양수네요, 말아 올렸네요 가 되겠지.
자, 핑크색과 초록색의 합이 제로가 되는 영역을 찾자. 요게 좀 말이 되는 것 같네요. 얘네들끼리가 대치인 것 같아. 그 다음 이런 데는 0이 될 수가 있나? 아니겠죠. 요런 데는 0이 될 리가 있나? 없겠지. 이 뒤쪽으로도 초핑 0 될 리가 없어. 오케이. 그러면 알맞게 찾았네. 여기가 제로인 거 잘 찾았고, 그러면 뭐가 마이너스 7이라는 거야? 알파가 마이너스의 7이라는 거네. 가조건은 어떻게 잘 해결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나조건 보러 가자. 양수 P에 대하여 gx는 81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x의 값의 범위가 4P부터 7P. 그럼 일단 또다시 gx가 81이라는 걸 또 유지를 해야 된단 말이야. 생각해보자. 둘의 합이 일정하되 여기 보시면 둘이 같이 뭐 해줘? 같이 커질 거 아니야. 합이 일정하겠냐? 안 하지. 뭐 대충 알겠다. 둘의 모양이 좌우 상반되게 벌어져야 합이 뭔가로 일정하겠네. 그 부분이 어딘가? 여기쯤에 숨어 있지. 여기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로 숨어 있겠네. 그러면 뭘로 일정할 거냐? 얘 더하기 얘는 가운데 몇 배가 되겠니? 가운데 2배로 일정한 거지. 근데 그 합이 뭐로 일정하대? 81로 일정하대. 그러면 여기는 높이가 얼마여야 돼? 2분의 81이어야 위아래의 합이 81일 거고, 베타가 문제에서 준 몇 피? 4피. 여기가 지금 7p다. 이렇게 구해주는 상태인가 봐요. 자, 그래놓고 이 조건만 주고 f의 마이너스의 10이네. 오케이. 그러면 뭔가 3차 함수의 그래프 같은 걸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 알고 있는 정보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봅시다. 아무래도 원래 3차 함수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원래 3차 함수 볼게. 노랭이 요렇게 갔었어. 요렇게. 자, 요 3차 함수 ix죠. 이쁜 친구, 제일 이쁜 친구. 자, 요 ix에 대해서 알아낸 정보 하나 아무거나 말해봐. 일단 뭐냐? 마이너스 7에서 뭐다? x 이퀄 마7에서 극대네. 또 절편이, 이거는 함수값으로 씁시다. i의 제로가 0이네. 그럼 이것도 그냥 i 프라임 마이너스로 쓸게요. i 프라임의 마이너스의 7이 0이다. 또 정보가 뭐야? 4p일 때 극소네. fi 프라임의 4p가 제로네. 그 다음 7p가 뭐다? 또 절편이네. 또 뭐 있나? 여기 높이에 대한 정보가 있겠다. 근데 원래 3차 함수로 보자. 그럼 무슨 값이 되는 거야? 극소값이 될 거니까 i의 베타 다른 말로 4p네요. i의 4p라는 함수값이 마이너스 2분의 81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3차 함수니까 원래라면 정보 몇 개 있으면 돼? 4개만 있으면 되잖아. 근데 5개나 있는데 왜 그러지? p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정보 5개면 충분한 것 같아. 자, 그러면 3차 함수의 식을 어떻게 세울까? 0,0 지나는 거, 아니면 도함수 쪽으로도 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마7이란 4p 있으니까. 아니면 x절편 2개 정도가 먼저 주어져 있다 일 수도 있고, 여기는 약간 개취의 영역이겠네. 도함수로부터 가고 싶다 하셔도 괜찮고, 함수값도 괜찮고, 아니면 뭐 미친놈이겠지만 x-4p 내림차순도 가능은 하겠지. 근데 그러면 너무 상수항 마이너스 28분의 뭐 더러울 수도 있고, 선택의 영역이네요. 시연, 넌 요 정보 중에 뭘로 3차 함수를 세우고 싶습니까? 도함수로부터. 오케이. 얘랑 얘 같고. 그러면 ix란 친구의 도함수로부터 출발할 건데, i의 최고차항 모르니까 최고차항 a였다고 치고 i 프라임은 뭐 어떻게 쓸까? 3의 1을 쓸까? 뭐 이것도 다 네 개치야. 오케이. 이어서 해봐. 난 따라 베껴 쓰기만 할게. 요렇게. 오케이.
자, 그 다음. 그러면 얘를 적분을 한 다음에 요런 애들을 좀 대입할 준비를 해야 되니까 빨리 전개하고 적분을 하자. 뭐 전개는 머릿속으로 한 다음에 적분 갈게요. 3ax 제곱일 테니까 ax의 제곱일 거고, 어이구. 2분의 3 괄호치, 아이고, a도 같이 가야지. 2분, 여긴 뭐야? 세제곱이죠? 2분의 3a 하고 7-4p의 x의 제곱. 맞죠? 그 다음, 원래 전개했으면 상수항 부분이 있었을 건데, 와, 되게 크다잉. 마이너스 뭐고? 84. A 다 밖으로 빼고 하자. 자, 마이너스 28이랑 3 곱하니까 얼만겨? 84p의 x 이렇게 나오고 다행히 0,0은 0 얘도 사용했습니다. 이제 대입할 거 두 개. i의 7p랑 할 거야? 7p는 빵이랑 4p는 마이너스. 이건 너무 더러운 것 같은데. 약간 이건 보류합시다. 조금 더럽네. 우석이 어떻게 해볼래? 아니면 뭐 아예 또 획기적인 다른 방법이 있나? 뭐 비율관계라든가 뭐 그런 게 보이면 사용해도 괜찮긴 합니다. X축하고의 교점? 오케이. 두 번째 방법. 0과 7p로 빨리 식을 세우면 IX는 최고차항이 A인 3차함수다 라고 치고 X 지나고 X-의 7p 지나고 하나 더 모르겠으니까 K를 지난다. 그러면 I'의 마이너스 7 못할 건 없지만 I' 마이너스 7 좀 두렵긴 하네. 심지어 I'의 4p도 좀 두렵긴 하고요. 자, 획기적인 방법이 있긴 한데 3차 함수 다룰 때는 무조건 항상 뭘 보라 그러니? 세근의 합을 보라 그러지. 근데 지금 7p 0 모르는데요. 세근의 합 왜 보여? 자, 세근의 합을 아는 것과 동일한 게 무엇을 아는 거죠? 변곡점 X좌표. 근데 변곡점 X좌표를 아는 것은 뭘 알면 변곡점 X좌표를 알 수 있지? 프라임 0 되는 점을 보면 알 수 있지. 어디랑 어디냐? 4p랑 마7이지. 일단 식은 제대로 맞지? 오케이. 그렇다는 건 변곡점의 X좌표가 4p랑 마7의 뭐야? 절반이겠지? 그러면 물론 값이 더러운 건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2p-의 2분의 7이죠. 그럼 얘를 몇 배 해주면 세근의 합이 되는 거야? 3배 해주면 되니까 6p-의 2분의 21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x값, x축과의 교점이 0과 뭐인 걸 아니까? 0과 7p인 걸 아니까 남아있는 하나의 근은 뭐가 될 거냐면 마p 마이너스 2분의 21 이렇게 나오겠지. 요걸 알아두면 x절편과 x축과의 절편 세개를 좀 빨리 캐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자, 그럼 일단 식 세워봅시다. 공간이 좀 없어지긴 하는데 IX는 최고차항 A로 묶어놓고 X가 있고 X-의 7P가 있고 X 플러스 P 플러스 2분의 21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그러면 단서가 대입할 거리가 두 개 필요한 것 같은데 I0는 제로 반영을 했네. I7P는 제로 반영했네. 얘는 할 게 없네. 그러면 뭐 해야 되냐? 물론 마무리가 더럽긴 하지만 여기서부터 계산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 얘를 대입하든 얘네들을 대입하든 뭔가 하긴 해야 되겠지. 자, 마무리는 계산인데 하나만 얘기하고 가자. 방금 우리가 변곡점의 X좌표 같은 걸 구해서 얘를 유도하는 과정에 이거 두 개를 쓴 거잖아. 근데 원래라면 뭔가를 써서 얻어낸 정보 가지고 식을 만들면 그 정보를 또 대입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예를 들어 우리가 F3은 0이다 라는 걸 가지고 F를 X 빼기 3이다 이렇게 세우면 당연히 이미 반영이 돼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만약에 얘네들을 반영 안 하면 단서가 하나밖에 없거든? 그럼 얘네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 근데 써먹은 걸 왜 또 쓸 수 있는 거야 이거는? 내가 지난 시간인가 아니면 미적 씨가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말 얘기했었냐면 정보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축소가 생기진 않았는지 생각해 보라 그랬어. 뭔 말이냐면 3참수에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0이야 라고 주어지면 변곡점 X좌표 뭐라고 할 수 있어? 마이너스 1이지. 그럼 거꾸로 물어볼게. 변곡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걸 이거 알 수 있나요? 없지. 두 개의 평균이라는 사실만 갖고 온 거니까 정보 두 개짜리를 하나로 축소해버린 셈이야. 그러니까 얘네 둘 중에 뭔가를 또 재활용하셔야 되긴 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물론 마무리는 정말 계산인 것 같긴 한데 진짜 끝까지 계산해야 될까? 조금 싫은데 정 없으면 계산해야 될 거고 아니면 꿀빨 수 있는 게 없는지 좀 생각이나 해보자. P가 뭐 뚝하니 뭐 하늘에서 떨어지면 좋은데 그런 거 없나? 마이너스 7, 4P, 7P. 요때 높이를 알아. 절편 0. 나머지 하나 근 찾았어. 왜냐면 전개하는 뭐 I4P 대입 정도까지는 할 만한데 프라임에서 마이너스 7은 0이다 같은 거 대입하기 좀 두렵거든? 그냥 해야 되나? 아니면 뭐 다른 좋은 방법이 있나? 비율관계? 근데 비율관계를 쓰기에도 지금 베타 부분이 잘 안 보여서 여기가 4P여서 4P랑 마이너스의 7 그럼 여기는 뭐야 했을 때 좀 더 더럽긴 하단 말이야. 그지? 정말 대입밖에 답이 없을까? 변곡점의 위치를 안다. 변곡점의 위치가 2P 빼기 2분의 7이다. 뭔 소리야? 당연히 얘네들의 중점이 이거인 거 아니야?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대입밖에 답이 없나? 물론 나 얘는 정말 대입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 얘는 할 거야. 근데 뭐가 물론 이거 전개하고 미분해버릴 거예요 하셔도 괜찮긴 한데 뭐 해야 되면 하고 내가 하진 않을 건데 너네가 하겠지. 민찬아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뭐 좋은 방법이 있어? 물론 이걸 고민하는 시간에 전개했으면 답 다 구했겠다 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그래요. 전개하자. 자,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말씀 하나 드릴게. 얘는 대입할 수밖에 없는데 미분이 좀 귀찮다 하시는 분을 위해서 미분을 해서 대입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짓을 하나 소개를 하면 비율관계를 이용하면 여기에 좌표가 있겠지. 여기에 좌표는 뭘 거냐면 두 칸 한 칸으로 해도 괜찮지만 요거 아니 어디 갔대야? 한 칸 4P 플러스 7의 절반만큼 더 빻고 이것도 귀찮긴 하지만 4P 플러스 7의 절반이 얼마야? 2P 플러스 2분의 7 만큼을 여기서 더 빻고 하면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2분의 21 이렇게 나오나요? 맞나? 자, 미분에서 마이너스 7일 때 기울기가 0이다를 대입하는 것과 요 함수값이 마이너스 2분의 81입니다를 대입하는 것의 효과는 똑같습니다. 왜? 여기에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이걸 썼잖아. 그치?
그러니까 미분이 너무 하기 싫으시면 요거와 요거를 대입해서 둘 다 마이너스 2분의 81이다라고 푸셔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는 먼지만 드린 거고 해보자. 대입하자. I 4P 할게요. 자, 시헌이가 하겠지. 불러. A 곱하기 이게 마이너스 2분의 80의 1이고 일단 정리 좀 하고 갑시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떼버리고요. A 한 다음에 12를 곱하자. 일단 P제곱 보이니까 P제곱 해놓고 12를 집어넣자. 뭐야? 60P 플러스 12가 들어가면 얼마야? 126. 오른쪽 건드린 거 있나 나? 없지. 그럼 2분의 81이네. 그러면 조금만 더 정리해두면 AP제곱에 뭐까지 지울 수 있나? 3 정도 약분할 수 있나? 20P 플러스 얼마지? 42는 2분의 81. 어디? 아, 얘만 하면 안 되지. 여기가 2분의 27. 까비. 뭘 시도했냐면, 뭐, A가 2분의 1 같은 거여서 P에 적당한 거 대입하면 찍을 수 있나 했는데, 찍을 수 없을까? P가. P가 근데 P가 이런 꼬라지로 준 걸 보면 분수일 수도 있어가지고. 오케이. 좀 이따 씩 하면 나오겠지. 자, 미분합시다. 미분하고 4P든 마칠이든 뭔가 대입할게요. 자, 그래도 전개한 거, 전개한 게 없네. 여기다가 I 프라임 합시다. A 해놓고, X 세제곱일 테니까 3X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다행히 X 하나 때문에 전개가 어렵진 않을 것 같아. 전개하면, 뭐야? 원래 2분의 21 마이너스 6P X제곱 이렇게 있었던 거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2가 나오고 X.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상수항 부분이 상수항에 X가 있었던데 X 미분할 거니까 마이너스 7P 괄호 P 플러스 2분의 21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뭐 대입할래? 마칠 대입할래? 4P 대입할래? 채연아 뭐 할래? 마이너스 7, 오케이. I 프라임에 마이너스의 7 하러 갑시다. 어차피 이게 0 되는 거니까 A 무시해도 괜찮겠지. 마이너스 7 제곱하면 49 곱하기 3 147. 그 다음 2랑 마이너스 7 만날 거니까 마이너스 14라서 암산하자. 2랑 21 걷다가 마칠 마이너스 147. 여기 마칠 들어갈 거야. 이렇게 만나. 플러스 84P. 빼기 7P의 제곱 빼기 2분의 80, 아니지. 7 곱하기 21은 꽤 크네요. 147P. 까빵이다. 이거 지워보면 한 문자로 정리가 되겠네. 이 새끼 2분의 얼마냐? 168. 에서 2분의 147 빼 2분의 21P는 7P 제곱. 따라서 P는 2분의 3. 개 같은 값이 나오네. 그러면 A 값까지 이왕 왔으니까 A 값까지 하자. 이쁘게 되나 보자. A는 이쁘길 바라자. 어차피 너네 다시 풀면 되니까. 자, A 곱하기 P제곱 해서 4분의 9 하고 여기가 72. 요게 2분의 27. 그러면 일단 9랑 27로 3, 3이랑 이 새끼로 24, 4랑 이 새끼로 6 가면
A가 몇 분의 1이다? 12분의 1. 마무리. F의 마이너스 10. F가 뭐죠? I의 도함수였네. 지워버렸는데 그렇게 이제 A랑 B 다 아니까 할 수 있겠다. A가 뭐였냐면 3차함수의 최고차항으로 결정했던 친구지. 그럼 걔를 미분하면 얘 3배가 될 테니까 최고차항 얼마? 4분의 1. 기울기가 0 되는 점이 인수겠지. 하나는 플러스의 7이고 하나는 4p인데 4p가 얼마야? 6. 그러면 x-의 6. 여기다가 10 대입하세요니까 이거랑 이거 지우개 만들어 놓고 답은 17이 없네. 마이너스 10이야. 마이너스 16, 마이너스의 3에 4분의 1이면 정답은 12.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마지막 부분의 계산을 뭔가 쌈뽕하게 한 줄로 구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좀 생각이 나시는 분이 있으면 나도 좀 배우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어라도 있으면 쉬는 시간에 같이 해보지 뭐. 나는 저렇게 하는 걸 떠올렸다. 자, 3번 가봅시다. 자,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이고 F0은 0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gx가 이거다. 아까보다는 좀 훨씬 좀 쉽게 생기긴 했네요.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절대값 f의 t 마이너스 절대값의 t dt. 이게 g래요. 가족건 g'x는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4다. g'이 그렇게 어려운 함수는 아니겠지. 바로 암산할 수 있겠지. 절대값 fx랑 누가 만난다는 소리야? 절대값 x가 만난다는 소리겠지. 미분하면 들어갈 테니까. 이 녀석의 근이 몇 개다? 4개다 라는 소리겠고, 그 다음 나조건 x 이퀄 2랑 x 이퀄 6에서 극값을 갖는다. 그 말은 얘네들이 만나는 곳이 당연히 부호, 대소관계의 변화가 가능한 후보일 거고, 그 중에 뭐 누군가는 2랑 6이라는 거래. 그러니까 x 이퀄 2랑 6에서 얘네 둘의 대소관계가 뭐 한다? 바뀐다. 자, 물론 착각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멘트만 가지고 만나는 점이 4개인데 그중 여기선 대소가 바뀌는 것까진 팩트. 그럼 나머지 2개 점에서는 부호가 안 바뀌는구나 까지 넘겨짚을 수 있을까? 그런 표현은 아닌 것 같아. 그런 걸 차이 만드는 단어가 만이란 단어가 있고 없고였잖아. 근데 지금 만은 없긴 하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아직은 몰라요. 오케이, 그럼 이거는 그림을 열심히 이것저것 그려보는 문제 같은데, f의 6 곱하기 g2인데 g2가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게 여기다가 이렇게 바로 써둘게요. 0부터 2까지 절대값 f의 t 마이너스 절대값 t. 이렇게 해두고 이게 음수다. 부호가 반대인가 봐. 오케이, 얘는 조건에 맞는 그림만 찾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렵겠지. 그래도 절대값 x 정도는 깔고 가자. 여기다가 0 찍고 V자 그리면 그만이죠. 그리고 3차 함수가 여기를 지나기는 해야 돼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 그리고 걔를 접을 겸. 그러면 대충 아무렇게나 공부를 위해서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그러면 절대값을 취해주면 어떻게 될 거냐면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겠네. 그치? 이런 애들이 어디랑 어디서 대소가 바뀐대? 2랑 6에서 바뀐대. 물론 몇 번 만나야 되는데 4번 만나는데 지금 4번 만나나? 하나, 둘, 셋, 총 몇 개 만나니 이거? 5개. 이상하다. 이제 요걸 수정해 나가면 되겠죠. 좋아요.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영에서 접한 그런 좀 특별한 거 생각해 볼 수 있긴 하겠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가 끄적이고 이쁜 건 다시 여기다가 그릴게요. 저긴 연습장을 한번 삼아 봅시다.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딱 요 마이너스 x란 친구랑 접하는 느낌으로 온다면 어떨까를 보자. 그러면 접어서 이제 요렇게 될 거니까
0에서 만나고 저 위에서 만나니까 음수 쪽에선 더 이상 만나 안 만나? 안 만나겠지. 그 다음에 내가 보조선 요 마이너스 x 이렇게 이어서 그린 거 보이세요? 요렇게 해서 기울기 마이너스 1과 접했다면 당연히 이 순간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좀 더 밑으로 빠졌잖아? 이걸 다 같이 올렸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그래프가 약간 요렇게 떴다가 가겠네. 그러면 일단 몇 번 만나는 건 성공했네. 4번 만나는 건 성공했네요. 자, 이제 조금 진하게 그려볼게요. 저 될 것 같은 것만. 요런 녀석. 오케이. 그러면 일단 여기가 2고 6이고 라고 치면 극값 갖는 것까지도 맞니? 대소가 관계가 바뀐 것도 맞다. 그러면 뭘 마저 공부해야 되냐면 요걸 봐야 돼. F6. F는 원래 3차거든. 원래 3차가 6에서 무슨 수야 이 그림은? 양수네. 그 다음 0부터 2까지네. 절대값 FT에서 절대값 T를 뺀 거. 아, 이 부분인데요. 그지? 양수냐 음수냐? 양수네. 양양이니까 안 되네. 아이고 까비. 수정해보자. 또 어떤 해볼까?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라고는 줬는데 말이지. 자, 공부 삼아 이런 것도 해보자. 만약에 위에 붕 떴었다가 요 타이밍에 이렇게 접하면 어떤가 뭐 이런 것도 한번 봐볼게. 근데 요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서 접하고 이렇게 말아 올라갔으니까 요 부분을 보시면 돼. 이게 다 같이 말아 올라간 게 절대값 F와 절대값 X를 볼 수 있으니까 오른쪽 동네에서 맞나 안 맞나? 얘가 이렇게 돼버리겠지. 요렇게. 그럼 2랑 6에서 만난다가 되나 안 되나? 안 되나? 이런 그림도 아닌 것 같아. 어떤 3차 그릴까? 접해야 된다라는 걸 좀 탈피를 해야 되나? 안 접해도 되나? 응? 0에서 접하는 거? 그거 방금 해본 거 아니야? 또 다른 형태로 접하는 거 어떤 거 해볼 건데? 그냥 이렇게 밑으로 가자고. 한번 해보지 뭐. 자, 이렇게 밑으로 가서 몰라 이쪽은 뭐 꿀렁 뭐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될지 보자고. 얘를 말아 올리면 2차 함수, 3차 함수가 요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왔다가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될 수 있겠네.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네. 아이 까비. 수정의 여지가 좀 보이는데요. 내가 이 부분을 요 마이너스 x에 접하게 그릴 수 있기는 한데 이러면 이건 되나 안 되나? 그럼 이거 말아 올리면 요 핑크를 들어가 해가지고 여기에 접하게 만든다는 뜻이거든. 그럼 이건 되냐 안 되냐? 안 되지. 아, 4번 맞는 건 좋은데 그 값이 아니게 되네. 까비. 반대로 뒤집어. 2, 3차를 Y축 대칭으로 뒤집는 게 뭐죠? F에 요 녀석이긴 한 거야? 아, 그냥 0을 뚫고 가자고. 0을 뚫었어. 그 다음 내려와. 쭉 내려가. 언제까지? 뭐 대충 이렇게 올라오자 언젠간?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얘는
뭐 상당히 가파르게 들어왔으니까 반대로 이렇게 절대값을 취해주면 마이너스 x랑 만날 일이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이 얘가 좀 볼록 이렇게 오겠지. 그럼 지금 여기 하나 만났고 여기 하나 만났고 필연적으로 여기는 만날 수밖에 없겠네. 얘가 말아 올라와서 딱 한 번만 더 만나야 되겠네. 그럼 적당히 깊어가지고 요렇게 된 거면 가능할지 모르겠다. 다시 이쁘게 그려볼게요. 자, 3차 함수가 뚫고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가가지고 절대값을 취해주면 여기는 뭐 볼 필요 없으니까 요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되고 요렇게 되는 요런 그림. 그러면 여기가 뭐일 수밖에 없긴 하네? 2, 여기는 6. 그렇다면 원래 3차 함수의 f6은 양수입니다. 그러면 저 적분값이 음수가 되면 되는데 0부터 2까지 어라! 또 절대값 f 빼기 절대값 t가 양수인데 시봉. 그래도 좀 길은 보이기 시작해요. 답으로 좀 가까이 가고 있어. 슬슬 어떤 느낌이 오냐면 음수 쪽에서 쓸데없이 많이 만날 필요가 있겠다 없겠다? 없어요. 음수 쪽에서 너무 많이 만나면요 양수 쪽에서 내가 그래프를 좀 유도리 있게 막 그리질 못해요. 그래서 나도 이거 정답인지 몰라. 이 문제 오랜만에 풀어가지고. 근데 느낌은 이렇지 않을까 하나 해볼게. 0에서 여기랑 접해볼게. 그러면 나 한 번밖에 아직 안 만났으니까 3번이나 만날 여유가 있단 말이야. 근데 0에서부터 2까지는 절대값 f, 몰라, 이거 대충 그려봐. 일단 이렇게 그려보고 이렇게 왔다가 이런 몇 번 만나니 나? 하나, 둘, 셋. 아니, 3번밖에 안 만났네. 그러면 뚫자. 여기서 접해서 들어와주고 밑으로 이렇게 깊은 게 말아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와주면 여기를 2로, 여기를 6으로 잡으면 여기가 6일 필요는 아직 없겠다. 여기만 2 이어주면 0부터 2까지 절대값 f가 더 작아. 그러면 인테그랄 값이 무슨 수가 되지? 음수. 그럼 f6을 거꾸로 뭐로 잡아야 되지? 다시? 양수. 그렇다면 여기가 6이네요. 오케이? 요런 느낌으로 잡았다. 자, 정보들 찾아보자. 원래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던 거고, 그렇다는 건 지금 얘가 이렇게 반대편을 그려보면 여기가 얼마라는 거니까? 2라는 거니까 말아 올리지 않은 그냥 fx는 당연히 어디서 누구랑 접해? x equal 0에서 누구랑 접하고 y는 x랑 접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직선과 어디서 만난다? y는 마이너스 x와 x equal 2에서 만나고, 아까 6이라는 정보도 필요하긴 해. 6은 x 이렇게 말하지 말고 y는 x와 어떻고 어떻다. 0에서 접하고 6에서 그냥 만난다 라고 풀어주면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식은 초록색부터 세우면 될 것 같다. 우선 어떻게 세우면 되냐? 최고차항은 아마 알려줬지 않죠, 역시나. 오케이. 대입할 거리 하나만 찾으면 되겠네. 2, 마이너스 a네요. 자, 따라서 마이너스 a는 이것도 더럽네. 4 곱하기 마사니까 마이너스 16a 플러스 2. a는 4분의 1 이렇게 나오지. fx가 완성. f8 88에 64랑 만나서 16 곱하기 2 32. 답은 34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오케이. 오케이. 세 문제밖에 못 풀었지만 쉬었다가 여기서 해드리겠습니다.